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폭락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시점의 가치와는 다른 변동성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시장의 변동성으로 물려서 급락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 이상의 상승을 보이기도 하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주식을 바닥이라고 생각해 매수하고 종목이 내리거나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그제야 종목에 문제가 있나,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나 찾아보기도 하지만 계속 내리는 주식이나 반대로 팔고 나니 오르는 주식을 보면서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 종목이 내리거나 시장이 급락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언제 오를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한다면 도움이 될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주식 투자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런데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건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라면 금리의 방향은 언제 돌아서는지, 연준 피봇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이 오를 것인지 아닌지 등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애초에 틀린 고민이고, 고민이 틀렸기 때문에 선택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레전드들은 시장의 바닥을 잡거나 주가의 바닥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옆에 제가 노트에 기사를 캡처해 놨는데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기사는 22년도에 워렌 버핏의 옥시덴탈 매수했다는 기사입니다. 22년 5월 13일 워렌 버핏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90만 주 추가 매수. 애초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90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워렌 버핏의 지주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석유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90만 주 매수했다. 그리고 22년 9월 13일 워렌 버핏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 확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달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옥시덴탈 석유의 지분을 절반까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후 이 회사 지분을 26.8%로 늘렸다. 여기서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옵션을 포함하면 대략 한 3% 정도 지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총 50%면 인수하기 직전까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되는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사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워렌 버핏은 22년 내내 옥시덴탈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물론 22년도는 인플레이션과 전쟁, 유가 급등, 혼란스러운 환경이 상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워렌 버핏은 1년 동안 오르는 주가에 대량 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이 사서 올랐는지 또는 워렌 버핏이 오른 주가를 샀는지는 시세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옥시덴탈 차트를 확인해 보면 2020년 전에 10달러 부근에 있던 주가가 대략 한 30달러 부근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는 바닥권에서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2년도 들어서 전쟁이 터진 이 구간부터는 유가와 함께 급등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옥시덴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옥시덴탈은 20년도에 바닥기에서 회복기를 거쳤고 21년도에 횡보 후 22년도 모멘텀을 만나서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 워렌 버핏은 20년도에 코로나를 거치고 유가가 바닥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내용하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워렌 버핏은 항공주와 금융주를 손절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 20년 3월 한 달 동안 미증시가 35% 이상 급락할 때였는데 시장에 단기 폭락이 나왔고 폭락의 규모가 역사에 남을 정도의 규모였는데 워렌 버핏이 최소한의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투자자든 기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시장은 항상 비정상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는 과열과 침체를 넘나들죠. 그건 한국의 대형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상황도 보면 네. 항상 상승과 하락, 침체 구간을 거치고 돌파, 회복기, 이 모든 것에 대한 반복이 계속되죠.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비정상적인 상승이나 침체 구간에 있는 주식을 잘못 보유한다면 길게는 5에서 10년 동안 정도라도 손가락을 빨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 있어서 레전드들은 이런 부분을 애초에 예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가치 투자다, 장기 투자다라고 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모멘텀 투자를 했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과열과 침체를 넘나드는 주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자, 주식시장의 분석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장 지표만 가지고 보게 되면 시장 PER이나 PBR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미국의 경제지표 등을 확인해서 시장의 위치나 기업의 주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나 어떤 지표들을 대입한다고 해도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에는 주식을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액티브한 면에서는 거의 매매를 안 하거나 그 구간을 지나쳤다고 봐야겠죠. 물론 08년도처럼 옵션을 걸어서 위험 없이 주식을 사들일 때도 있었지만 워렌 버핏은 항상 바닥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건 과거 사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떨어지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직 더 빠져야 하니까 하락을 기다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방향의 추세, 상승이나 하락할 때 모두 나는 이제 바닥이니까 상승을 본다. 또는 아직은 경기 침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이것 모두가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겁니다. 추세와 관계없이 하락을 예상할 때는 상승했을 때는 추격 매수의 위험이 발생하고요. 상승을 예상할 때 하락에 대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런 위험 구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건 무조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하는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는 급등이나 급락도 있지만 상승세를 타고 천천히 오르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매수하려는 종목의 시세나 모멘텀,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의 재료가 시세와 연동이 되는지 시세로 연결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확인 과정이 없다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상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 굳이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에 물리는 것만이 위험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매수하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던 종목이 실제 상승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도 추격 매수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선부터 어디까지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시세 확인 과정은 종목이나 시장의 현재 가격,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그 펀더멘탈을 구하는 기본적 분석도 있고 가격을 추종하는 기술적 분석인 차트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 위치해야 됩니다. 물론 증권사나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고평가나 저평가의 펀더멘탈을 구하는 기본적 분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나 종목을 이야기하지만 기술적 분석의 본질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점,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버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물론 이 짧다는 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도 충분히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자, 버는 시간이 짧다는 건 보유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치 분석 같은 무형의 예상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건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치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세가 움직이는지 가격상 확인된 예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된 예상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돼서 가격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그동안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하락폭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나는 이 종목에 주식 선물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를 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대체적으로 A 종목에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으니 이 종목을 먼저 매수한다거나 선침해한다거나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보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 적용해서 이 종목의 특성, 시장의 특성 이런 부분에 맞게 충분한 상승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에서 종목이나 시장별로 기준치가 다릅니다. 시장의 폭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부터 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준이 정해지고 이걸 각 종목별로 대입하면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이런 위기를 잡기 위한 이런 내용이 시장이 아니라 종목별로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모두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 하지만 주식이 쌀 때는 정말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때 되면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어렵고 그때 되면 꼭 돈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시점 자체가 정말 5년, 10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런 시점만을 가지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 로스가 큽니다. 그래서 싸지는 시점과 확인하는 과정을 시장을 베이스로 종목에 대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확인 과정을 종목별로 대입할 수 있게 되면 시장은 어떤 상황이든 주도주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주도주는 시장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나오는 시세가 시장 때문에 못 가진 않습니다. 워렌 버핏의 옥시덴탈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도 앞날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의 영상을 담아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